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김현철, 박영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의 반발이 예상돼 오늘부터 시작될 4월 임시국회도 여야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주민들은 조건 없는 생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수백 명 이재민들의 힘겨운 대피소 생활도 닷새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북 예천과 서울 수락산 등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예천 화재는 성묘객의 실수로 불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 북한 최고인민회의와 한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려서 북미 협상 재개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어떤 메시지로 북미 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할지가 주목됩니다. 마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아는 연예인의 권유로 마약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경찰 수사가 연예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엔 건조경보가,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월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김현철, 박영선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끝내 무산됐습니다. 보고서는 청와대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두 사람을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협상 재개 중대 기로가 될 이번 주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로써 장관 임명을 위한 법적 절차가 모두 끝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두 사람을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장관들이 참석하는 국무회의가 열리고 모레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청문 보고서 없이 청와대로 올라온 사람 중에서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대북관, 자료 제출 부실 등의 이유로 두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해온 야당은 강하게 반발할 전망입니다. 추경안 처리 등의 현안이 걸린 4월 국회도 시작부터 여야의 격렬한 대립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대로 임명을 강행한다면 민의의 전당인 국회 인사청문회를 그저 요식행위로 취급하고 오만과 독선을 넘어 독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 산불 사태로 분주했던 문 대통령은 특별한 일정 없이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주력했습니다. 교착 상태인 북한 비핵화 협상의 재개 전략을 조율하기 위해 한미 외교안보 채널이 총동원됐고 이제 두 정상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할 동력이 마련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상 간의 의제 세팅을 논의를 해서 다음 주 정상회의는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대북 특사 파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한미 정상 간 논의를 토대로 북한을 비핵화 논의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노력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이처럼 여야 대치가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4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막을 엽니다. 추가 경전 예산안부터 탄력 근로제 확대까지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진영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하는 내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4월 임시국회에 본격적인 막이 오릅니다. 여야 의원들은 강원도 대규모 산불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복구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추경안 편성을 두고 전운이 감돕니다. 일찌감치 미세먼지 대책과 수출 투자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추경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당정은 산불 대책을 위해 더 시급해졌다고 주장하지만 산불에 대한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검토를 해주길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470조 원 규모 슈퍼 예산을 확보한 정부의 예비비 소진이 먼저라면서 추경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예비비로 먼저 예비비에 분명히 재난 관련된 재난 대책을 위해서 1조 2천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을 둘러싸고도 갈등은 여전합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안대로 6개월로 확대하자는 여당과 달리 한국당은 기업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1년으로 늘리자고 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당사자가 경영계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해서 양쪽이 일정 부분 양보하에 합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의견 차이를 많이 좁히지 못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적 근로시간제를 같이 좀 논의를 해보자. 이 밖에 여야 간 이견이 심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비롯해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택시 카풀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 관련 법안, 유치원 3법 등도 주요 논의 대상입니다. 4월 임시국회 개의를 앞두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고 오는 10일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함께 중국 상하이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쟁점 현안에 대한 접점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민들의 임시 대피소 생활이 이제 닷새째를 맞고 있습니다. 황급히 몸만 빠져나왔던 이재민들, 먹고 자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민들로 북적이는 강릉 옥계면 경로당. 30제곱미터에 불과한 공간에서 40명 가까이 지내다 보니 몸 하나 제대로 누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거처로 옮길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 농민이다 보니 농사일 걱정에 마을을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농사도 짓고 하니까 여기를 떠나지 못해. 그래서 그냥 여기 노인회관에 일단은 그냥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이재민 임시 대피소로 운영 중인 또 다른 마을 회관. 기본적인 침구류도 열악해 선잠을 자기 일쑤입니다. 허리 아프고 춥고 이래서 덮는 거 하고 까는 거 하고 좀 두꺼운 걸로 좀 줬으면 좋겠어요. 옷차림은 며칠 전 불길을 피해 몸만 빠져나왔던 그때 그대로입니다. 구호품 중에 갈아입을 겉옷과 속옷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갔고 나올 때 입은 옷대로 나와갖고 지금 갈아입을 옷이 없어서 입은 이대로 그냥 입고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강릉 지역 이재민들은 평균 70살 이상 고령이다 보니 건강도 걱정입니다. 내가 이를 빼놓고 자다가 이를 안 갖고 나왔어요. 제일 먹는 게 불편해요. 이번 동해안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은 720여 명. 불편도 불편이지만 언제까지 피난 생활을 해야 할지 기약 없는 기다림에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공공기관 연수원 등의 시설이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 거처로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뿐 아니라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와 건설사 등도 도움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이재민들이 방에 앉아 화재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TV와 이불 등도 마련돼 집처럼 편하지는 않지만 조금은 쉴 수 있습니다. 음식은 물론 각계각층에서 기부한 옷가지와 신발 등도 준비돼 있습니다. 여기에 자원봉사자들이 이재민들의 불편한 점을 도와줘 화재로 몸만 피신한 이재민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각 기관에서도 뭐 참 성의껏 하시니까 저희도 뭐 좀 그거 이해하고 너무 좀 거기서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속초시 청소년 수련관에 머무는 이재민은 17가구 45명. 이곳에 거주하는 이재민들은 조만간 한 건설사가 제공하는 아파트로 이주하게 됩니다. 내 집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임시 숙소보다는 더 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긴 오래 있을 때가 못 된다고 하니까 학생들 받는 데지. 그러니까 일반 집이 될 때까지는 어디로 옮겨야 되니까 지금 거동이 아무것도 가라면 가는 수준이 없잖아. 이곳 서울시 공무원 수련원도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에게 임시 주거시설로 개방됩니다. 60여 개 객실이 이재민들에게 제공될 예정인데 한 방에 4명에서 6명씩 거주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임시 대피소와 달리 취사도 할 수 있고 연수원 내 편의시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재민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몸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불이랑 뭐 식사 준비 다 이제 취사가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몸만 들어오시면 되고 저희가 수건이며 뭐 세면도구 다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만 700여 명.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었지만 각계각층의 도움으로 이재민들은 힘든 시간을 견디며 일상으로 조금씩 복귀하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이번 강원도 산불로 인해 주택과 축산시설 등 1,700여 곳이 불타고 임야 530헥타르가 소실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일 발생한 산불로 주택 401채가 불에 탄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 임야 530헥타르, 창고 77채, 축산시설 925개, 건물 100동, 공공시설 68곳, 농업기계 241대 등이 소실됐습니다. 강원도 고성과 속초 등 5개 시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주민 생계와 복구에 필요한 예산이 국고에서 지원될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피해 지역에선 이런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지 또 충분한 피해 복구가 될지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불 피해 주민들을 찾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가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피해가 파악이 되고 그 파악된 피해를 토대로 해서 복구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최대한 속도를 내서 정부가 지원을 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주민이 법과 절차를 따지다 보면 언제 조치가 되겠냐며 하소연합니다. 전제 조건에 법령이 허용하는 내에서 뭐를 어떻게 얼마큼 허용하는 거예요? 그걸 좀 정확하게 좀 답변을 주세요. 그거를. 동해안 산불 수습 대책회의에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잘못된 믿음을 주민에게 심어주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나치게 핑크빛으로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 안 것고 내부적으로 냉정하게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농업과 관광 등 앞으로 다가올 피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관광에 막대한 피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 주민 생계와 복구에 필요한 예산이 국고에서 지원될 길을 연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 지역에서는 복구를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을 뿐이라며 더 꼼꼼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산불 피해 복구는 물론 2차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집안이 약해져 장마철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타다 남은 나무가 강풍에 쓰러져 민가나 전신주를 덮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마가 핥히고 간 현장에는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건물은 폐허만 덩그러니 남았고 울창하던 숲은 앙상한 가지만 드러냈습니다. 신속한 위기 대응이 빛을 발했지만 산사태 등 2차 피해 우려는 남아있습니다. 땅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나무 뿌리가 산불로 타버리면 집안이 약해져 장마철 산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산불로 2천여 헥타르가 불에 탄 동해시 삼화동은 2년 뒤 태풍 루사가 덮쳤을 때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폭우나 토사 유출을 막아주는 이른바 녹색댐 역할을 해줄 산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제 빗물에 토양이 노출되다 보니까 토양이 전체 물을 이렇게 머금을 수 있는 양을 벗어나게 되면 랜슬라이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산사태 위험 경보를 나중에 여름에는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죠. 집안이 약해진 가운데 타다 남은 나무가 쓰러질 위험도 있습니다. 민가나 전신주를 덮칠 경우 또 다른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산불 피해 지역에 부는 양간 지풍의 바람 세기는 태풍의 2배 이르러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 2차 피해 복구가 더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갈등이 생기기 쉽고 또 장기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강원 산불로 일대 숙박업소가 휴업에 들어가거나 벚꽃 축제 등 지역 행사들도 잇따라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해서
인근 상인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은걸입니다. 월요일 출근길 아침 공기는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8.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은데요. 쌀쌀했던 아침과 달리 한낮에는 따뜻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강풍을 유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과 경북, 동해안 또 영동을 중심으로는 다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건조특보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특히 산불이 났던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림청에서는 지난 목요일부터 산불경보가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 단계를 발령 중입니다.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을 금지해 주시고요. 산림과 산림 근처에서도 불 사용을 금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현재 서울 기온 8.2도인데요. 낮에는 17도까지 오르겠고 광주와 대구도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은 해소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유다현입니다. 강원도에서 난 산불은 꺼졌지만 건조한 날씨가 지나갈 때까지는 불조심하셔야 합니다. 휴일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과 화재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방 헬기가 분주히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경북 예천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지만 임야 1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불길은 성묘객이 묘지에 담배를 꽂아놨다가 번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수락산에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어제 오후 수락산 도안사 부근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헬기를 동원해 1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주택 내부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저녁 울산 울주군 봉계리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거주자는 외출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시내버스가 도로 중앙에 서 있습니다. 어젯밤 석천호수 사거리에서 직진하던 버스와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71살 민모 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 부근 지하상가에서 불이 나 열차 운행에 한동안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지만 연기가 역사 안으로 들어와서 이용객 일부가 대피하고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9호선 열차가 오후 4시 20분부터 1시간 반 동안 가양역에 서지 않아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체제 2기 출범을 알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이번 주에 잇따라 열립니다. 꽉 막힌 북미 협상 재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서 남북미가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뒤 트럼프 정부가 내놓고 있는 메시지는 일관됩니다. 우선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제시한 영변 핵시설 해체와 제재 해제 맞교환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Dealing with Kim Jong-un, we had to walk. He wasn't ready for a deal. That's okay because we get along great. He wasn't ready. I told him you're not ready for a deal. 그럼에도 북미 두 정상의 신뢰관계는 좋으니 협상을 이어가며 풀어가자는 겁니다. Had to walk from the one deal. Wasn't going to be a right deal, but we have a great relationship. We'll see what happens. I hope we're going to be able to do something.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3차 북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대한 희망을 피력해왔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뒤 제재를 본격 해제하겠다는 일괄 타결식 해법을 내세우며 제재와 압박 카드를 지렛대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1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메시지로 도착 상태에 놓인 북미 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할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북미 사이에서 북한은 비핵화 조치로, 미국은 일부 제재 완화로 조금씩 움직일 묘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열릴 최고인민회의에서 집권 2기를 맡는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을 대남 대미 메시지에 한미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소폭 하락하면서 3주째 47%를 유지했습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4월 1주차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0.4%포인트 하락한 47.3%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는 1.6%포인트 올라서 47.8%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호남에서 긍정평가가 가장 높게 나왔지만 수도권과 영남, 충청 지역 등에는 부정평가가 더 많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아는 연예인의 권유로 마약을 계속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연예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 씨. 황 씨는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에서 아는 연예인의 권유로 마약 투약을 계속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5년 필로폰을 처음 투약한 이후 3년 동안 마약을 끊었지만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연예인 A씨의 권유로 다시 마약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황 씨가 아직 인정하지 않은 의혹들에 대해 폭넓게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황 씨가 경찰 조사에 비교적 잘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이른바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황 씨의 필로폰 공급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경위와 황 씨가 언급했던 경찰 고위직 인사와의 친분도 내사 대상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사건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고 경찰을 포함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의 마약 투약 논란이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황 씨와 관련된 의혹들이 어디까지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빅뱅 전 멤버 승리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2017년 12월 필리핀 팔라완에서 있었던 승리의 생일 파티 참석자 일부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승리의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 팔라완 파티에 참석한 일부 여성들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승리는 당시 생일 파티에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 여러 명을 초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여성들의 여행 경비를 승리가 부담했는지 또 여행의 대가로 성매매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됩니다. 보석이 허가돼 석방될 거란 예상이 우세한데 특혜 시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김 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날지가 결정됩니다. 지난달 재판부가 김경수 지사의 첫 항소심 공판을 연 자리에서 두 번째 공판까지 지켜본 다음 보석 여부를 결론 내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YTN과의 통화에서 보석 결정의 경우 재판과 별개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르면 두 번째 공판 다음 날인 12일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앞서 첫 공판에서 밝힌 재판부의 의견이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보석신문 과정에서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정에서 피고인은 강자든 약자든 운명을 건 재판을 받는 위태로운 처지의 국민 한 사람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할 경우 반론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아무리 원칙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혜 시비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김 지사의 보석 여부 결정이 다가오는 가운데 원칙이냐 정권 눈치 보기냐를 놓고 재판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희력입니다. 한의사가 어긋난 척추나 관절을 직접 만져서 치료해주는 한방 추나요법에 오늘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환자들의 부담은 크게 덜게 됐지만 양방 의료계에선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허리와 목 디스크로 고생하는 40대 남성입니다. 한 번씩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올 때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최근 한의원에서 추나요법을 받은 뒤 상태가 많이 호전됐습니다. 평상시에 목
목하고 허리에 통증이 있었는데 추나를 받고 나면 시원하고 개운한 느낌이 있고요. 꾸준하게 받고 난 뒤에 그 증상들이 상당히 좋아졌죠. 추나요법은 비틀린 척추나 관절을 한의사가 손으로 밀거나 당겨 치료하는 시술입니다. 정부가 시행한 조사에서 환자 만족도가 92.8%에 달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관절의 위치가 미세하게 틀어짐이 있습니다. 그것이 환자에게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관절 주변의 인대와 근막을 손상하게 만드는데, 그리고 잘못된 위치를 정상 위치로 교정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부터 한방병의원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꾸준히 받아야 하는 시술인 만큼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한방의료기관의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의료계 일부는 추나요법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손으로 만져서 관절을 교정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관절이 제 위치에 들어갔는지 검증도 할 수 없고, 또 그것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건지에 대한 확인 장치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과잉 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1년에 20번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만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실업급여를 못 받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 원을 생계비로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가 이르면 내년에 도입됩니다. 첫 해에 53만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김장하 기자입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구직자가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실업보조 제도를 설계하면서 지원 대상 나이를 18세에서 64세,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의 60% 이하, 재산 규모는 6억 원 미만으로 잡았습니다. 이 기준으로 추산하면 노동 능력이 있는 저소득자의 24%인 53만 6천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이 11만 명, 30세에서 54세가 29만 4천 명, 55세에서 64세가 13만 2천 명입니다. 청년과 자영업자, 경력 단절 여성,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실업보조 가구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강화한 노사정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입을 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고, 경사노의 합의안을 기준으로 하면 소득 기준이 올라가게 돼 지원 대상자는 정부안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모두 300만 원 정도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실업부조를 도입하고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21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서울 아파트 값이 1년 뒤엔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홍성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절반 이상은 1년 뒤 서울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부동산 전문가 100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1년 뒤 서울 지역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대답이 59.4%나 됐습니다. 지금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전망은 24.5%였고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은 16%에 불과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실물 경기, 정책 등 핵심적인 변화 요인과 집값에 선행하는 거래량 지표가 급감하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향후 1, 2년간 부동산 시장은 하향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집값 상승 전망은 일부 지역 소형 아파트에 국한됐습니다. 강남권을 제외한 강북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외에 강서 지역에 있는 소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들이 꾸준하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강세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1년 뒤 비수도권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는 73%로 서울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강화된 부동산 금융 규제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았습니다. 유형별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전문가가 70%를 넘었고 총 부채 상환 비율 DTI도 67%가 유지에 찬성했습니다. 또 세대별 주택담보대출 건수 규제는 58%,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 제한은 56%가 유지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추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부동산 전문가가 반대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미 정치권이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결과 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편집본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전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측 간 내통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특검 수사 결과 보고서 편집본은 이달 중순 공개될 예정입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지난달 의회에 제출한 특검 수사 결과 요약본이 실제 수사 결과를 제대로 담지 않았다는 특검팀 내부 인사들의 증언들이 나오면서 수사 결과 축소 왜곡 논란이 확산하자 일반인 공개본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민감한 내용은 편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22개월에 걸친 특검팀의 수사 결과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라며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And I also know that it is absolutely imperative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make that report public as soon as possible. 당장 바 법무장관은 9일과 10일 하원과 상원의 청문회에 잇따라 출석해 특검 보고서 공개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집중 추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를 증오하는 성난 민주당원들로 이뤄진 뮬러 특검팀이 언론에 불법적으로 정보를 흘리고 있는 것 같다며 특검팀을 비난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를 들여다보기 위해 민주당이 조사에 나선 것과 관련해 백악관이 강력 반발하며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믹 멀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가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고 민주당도 그걸 알고 있다며 그들은 단지 관심을 끌기 위한 정치적 쇼를 벌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소속인 리처드 닐 하원 조세무역위원장은 국세청에 서한을 보내 2013년부터 6년간 트럼프 대통령 개인과 8개 사업체의 납세 자료를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김현철, 박영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의 반발이 예상돼 오늘부터 시작될 4월 임시국회도 여야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주민들은 조건 없는 생계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수백 명 이재민들의 힘겨운 대피소 생활도 닷새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북한 최고인민회의와 한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려 북미 협상 재개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어떤 메시지로 북미 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엔 건조경보가, 그 밖의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부 김현철,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후보자를 오늘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은 어제까지였지만 야당의 반발로 보고서 채택은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국무회의와 모레부터 시작되는 한미 정상회담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문 대통령은 오늘 두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이 적격, 부적격 의견을 함께 담아서 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촉구했지만 야당은 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거나 두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고 문 대통령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하면 전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당장 야당은 국정 포기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두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오기를 부리면서 여전히 편향되고 편협한 인사정책을 고수한다면 국정 포기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대변인도 김현철, 박영선 후보자 임명 강행은 4월 민생국회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청와대의 고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추진하던 선거제도 개편 논의도 동력을 잃은 분위기입니다. 4.3 보궐선거의 후폭풍과 당 내부 사정이 겹치면서 좌초될 상황인데 내년 총선 선거구 확정 법정 시한까지는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선거제도 개편에 앞장섰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인사들은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는 눈치입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늘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집안 사정과 맞물리면서 여의도에선 패스트트랙 비관론이 대세입니다. 가장 큰 변수는 바른미래당의 내홍. 이미 선거제도 개편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옛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계 출신이 충돌한 데 이어 4.3 보궐선거 참패로 지도부 사퇴론까지 불거져 내부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깨끗하게 갈라서서 제 갈 길을 가는 것이 저는 서로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갇혀야 됩니까? 패스트트랙의 또 다른 축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역시 신경전의 한창입니다. 창원 성산에서 당선된 여영국 의원을 지렛대 삼아 공동 교섭단체를 꾸릴 거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민주평화당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당은 한 명이라도 여기에서 다른 의견이 있다 하면 그 문제가 논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성급하게 결론 낼 일이 아니다. 바른미래당 파열음을 신호탄으로 민주평화당과 연대 통합하는 제3지대론과 자유한국당과 끌어안는 보수 빅텐트 등 야권발 정계 개편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패스트트랙 논의는 뒷전으로 밀린 분위기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의 조건으로 내건 기소권 없는 공수처법에 부정적인 뜻을 보이며 관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구 의원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놓고 여당 내 일부 반대 기류도 있는 만큼 임기가 한 달 남은 홍영표 원내대표도 쉽사리 합의에 나서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입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여야 4당의 연대를 야합으로 비판하며 줄곧 독자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정략과 야합의 음습한 뒷거래를 정치개혁으로 포장하는 그 뻔뻔스러움에 소름이 끼칠 지경입니다. 이에 따라 총선을 1년 앞둔 오는 15일 법정 시한까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사실상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강원 동해안을 덮친 산불로 수업을 중단한 학교들이 오늘부터 학사 일정을 정상 운영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5일 속초와 고성, 강릉, 동해 지역 52개 학교에 내려졌던 휴업령을 해제하고 오늘부터 정상적인 수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급식소가 피해를 본 속초고등학교는 단축 수업을 진행합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가 막막하지만 도움의 손길이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따뜻한 밥 한 끼에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자원봉사자들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주택 40여 채 가운데 절반 이상이 완전히 불에 타버린 속초시 장천마을. 침울했던 이곳이 북적거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피해가 심한 곳 중 하나로 알려지면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는 겁니다. 전국에서 시민들이 속초시청으로 보낸 구호 물품이 피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물과 담요 등 이곳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따뜻한 국과 반찬으로 삼시세끼를 챙겨주는 봉사자들도 나타났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현재적으로 한 끼에 158명 정도의 식사를 지금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떡과 과일 같은 먹거리를 챙겨와 온종일 말동무가 되고 그을음이 묻고 냄새가 밴 옷과 이불 세탁에 팔을 걷어붙입니다. 냄새, 이제 연기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이불 같은 데나 옷에 배서 이거를 이 사람들이 덮고 잘 수가 없어요. 자길처럼 달려와 땀 흘리는 사람들. 고령의 피해 주민들은 아들, 딸 같은 봉사자들 덕분에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아유, 많이 위안이 되죠. 그거 아니면 어떡할 뻔했어요.
도움의 손길에 잠시나마 위안을 얻은 이재민들. 이들이 다시 설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 낼 예정인 추가 경전 예산안에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관련 예산을 포함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현재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등 5개 시군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정부는 인명피해 보호금과 이재민 생계비 등의 재난대책비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산불 진화에 전국 소방관들이 나선 것을 계기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소방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지난 5일 올라온 지 이틀 만에 14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소방청은 대형 재난에 대해서 관할 지역 구분 없이 총력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 출동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공조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국회의 문을 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일본 우익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던 상케이가 자사 보도를 사과하기 위해서 방한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최근 공개된 외교문서 내용인데 이승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1988년 1월 일본 주간지 주간 산케이 때문에 외무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2달 전 일어난 칼기 폭파 사건을 소재로 남북 지도자를 변태 성욕자로 묘사하는 낯뜨거운 만평을 실었습니다. 남북이 비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암시를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편집장 파면과 만화가와의 계약 해지, 산케이 그룹 회장의 사죄, 사과문 게재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케이 서울지국을 폐쇄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결국 닷새 만에 산케이 그룹 의장이 최광수 외무부 장관을 방문해 사죄하면서 우리 측 요구가 관철됐습니다. 당시 산케이 측은 한국 관련 보도를 신중하고 건전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청와대와 산케이의 악연은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2007년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소인이라는 모독적인 표현을 사용해 우리 정부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세월호 7시간 보도와 명성황후 비유로 악연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一国の最高権力者の重大事故の当日の動静について題材としたものです。 1988년 당시 언론 통제로 국내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산케이 만평 소동이 외교부 문서 공개로 드러나면서 한국 관련 보도에 신중하게 임하겠다던 산케이의 약속이 30년 넘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대전의 한 소아 전문병원에 입원해 있던 아기 5명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유성구 한 소아 전문병원에 감기 증상으로 입원해 있던 생후 7개월 여자아이가 지난 2일 발열과 발진 증세를 보여 정밀 검사를 한 결과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기는 입원 전 베트남 출신 엄마와 함께 홍역 유행 국가인 베트남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아기와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생후 9개월부터 3살 사이에 다른 아기 4명도 잇따라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과 딸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내일 나란히 법정에 섭니다. 첫 재판에서는 공소 사실에 대한 검찰 측 설명과 피고인 측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데 두 사람이 법정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지 관심입니다. 이 15년은 지난 2013년부터 5년가량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 초청해 일반 연수생 비자로 국내에 들어오게 한 뒤 가정부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나라 두 대통령으로 분열된 베네수엘라의 대립이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친정부 세력과 반정부 세력이 대규모 맞불 시위를 벌인 가운데 야당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처음으로 시위대 앞장을 섰습니다.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정부 시위대원 수천 명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거리를 빼곡히 채웠습니다.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박탈당한 과이도 국회의장은 처음으로 거리 시위에 나섰습니다. 마두로 정권 퇴진의 마지막 단계가 시작됐다며 사상 최고 수위의 압박을 가하자고 촉구했습니다. Hemos asumido un plan en Venezuela. Hemos asumido una estrategia. Hemos asumido un compromiso, un juramento con Dios, con nuestra gente y con nuestro país. Y nada nos va a detener hasta lograrlo. 대규모 거리 시위에서는 잇단 대규모 정전과 단수 사태로 성난 민심이 정권 심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마두로 대통령 지지자들은 대통령궁 앞에서 대규모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밝은 빨간색 옷을 맞춰 입고 모여든 마두로 대통령 지지자들은 깃발을 흔들며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최근 정전 사태가 과이도 측 테러 행위라고 주장하며 중재에 나선 멕시코와 우루과이 등을 향해 평화를 위한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Venezuela pide apoyo y acompañamiento para un gran diálogo de paz, de entendimiento. 이에 앞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의 돈줄인 국영 석유회사의 석유 수출 제재 방침을 밝히며 마두로 정권 퇴진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SK가 이틀 연속 9회 말 극적인 끝내기 승리를 거두고 파죽의 4연승을 달렸습니다. 한화는 롯데를 상대로 한 이닝에 무려 16점을 뽑는 역대 최다 득점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김상익 기자입니다. SK가 홈팬들에게 이틀 연속 짜릿한 끝내기를 선사했습니다. 6회와 7회 고종욱과 최정혜의 홈런 아치로 2대2 동점을 만든 SK는 9회 말 원아웃 1, 2루에서 나주안의 끝내기 안타로 기분 좋은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마지막 타석에는 직구를 노리고 들어갔습니다. 삼진 먹을 때까지 직구를 노리고 들어갔는데 그 공이 마지막에 직구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4연승을 달린 SK는 10개 구단 중 가장 먼저 10승고지를 밟으면서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올 시즌 SK의 10승 중 절반인 5승은 끝내기 승리였습니다. NC는 두산을 5대3으로 누르고 주말 3연전을 싹쓸이했습니다. NC가 두산 3연전을 모두 이긴 건 3년 10개월 만입니다. 반면 6연승을 달리던 두산은 적이 돼 돌아온 NC의 양의지 효과를 극복하지 못해 1위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한화는 롯데를 제물로 새로운 기록 잔치를 벌였습니다. 0대1로 뒤진 3회, 한화는 타순이 2번 돌며 14만타를 몰아쳐 무려 16점을 뽑는 응집력을 보였습니다. 국내 프로야구 사상 한 이닝 최다 득점, 최다 타점, 최다 안타 기록이 새로 써졌습니다. 지금까지 한 이닝 최다 안타는 11개, 최다 득점은 13점이었습니다. KT는 이틀 연속 LG를 한 점 차로 누르고 5연패 뒤 2연승을 올렸습니다. 키움과 기아의 광주 경기는 비로 취소됐습니다. YTN 김상혁입니다. 여자 배구 올스타 팀이 태국 방콕에서 열린 올스타 슈퍼매치 2차전에서 태국을 가볍게 이겼습니다. 올스타 팀은 강력한 서브와 다양한 공격으로 태국을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누르고 이틀 전 1차전에서 당한 풀세트 아쉬운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이로써 한국과 태국의 여자 배구 올스타전 통산 전적은 2승 2패가 됐습니다. 염기훈이 역대 두 번째로 70골 70도움, 70클럽에 가입한 수원이 올 시즌 원정 첫 승을 거뒀습니다. 수원은 강원 원정 경기에서 대안과 염기훈의 연속골로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경기 전까지 개인 통산 69골을 기록 중이던 염기훈은 통산 70골에 도움 104개를 기록하면서 이동국에 이어 역대 K리그 두 번째로 70클럽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제주는 올 시즌 첫 승을 또 다음 경기로 미뤄야 했습니다. 제주는 포항 원정 경기에서 전반 19분 아길라르가 선제골을 넣었지만 후반 9분 포항 이석현에게 동점골을 내주면서 1대 1로 비겼습니다. 이로써 제주는 개막 6경기에서 4무 2패를 기록하며 무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도 화창한 날씨로 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완연한 봄을 느끼기에 충분하겠는데요. 다만 일교차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8.1도로 쌀쌀하지만 낮 기온은 17도까지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현재 영동과 영남 지역에 건조경보가,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내륙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오늘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비 예보 없이 전국이 맑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아침까지 남부 내륙 지역은 습도가 높아서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조금 높습니다. 서울 기온이 8.1도, 대구 7.1도, 전주 6.3도, 부산 10.9도인데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15도를 웃돌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겠고요. 청주와 안동, 대전 18도, 광주 20도, 대구도 20도, 부산 19도, 제주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비 예보가 있습니다. 이번 비는 양이 적지 않아서 건조함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최고 40mm의 비가, 강원 산간 지역은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